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네, 57화 지금 문을 여는 저는 삐삐 유하 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이제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있고요. 2023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디오로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유하 PD이고요. 비건 먼지에서는 기획과 제작, 출연, 영자막 번역 일, 요즘에는 쇼츠 제작까지 점점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홍성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모색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가 나눠왔고 저는 계속 직업이 바뀌긴 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비건 먼지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와, 이럴 수가. 네. 네. 네, 이전까지는 이제 5년 정도 가량 비건 먼지에서 출연 제작 편집을 전반으로 했고 영화도 만들었는데 함께 이제 영화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비건 먼지 팀과 소통을 면밀히 하겠지만 이제 비건 먼지 팀에서는 나와서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모든 프리랜서 일들도 이제 좀 그만두었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별은 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은 계속되니만큼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 주시고 이때까지 재밌게 들었다. 그리고 인사도 이제 돈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후원 방법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유아 PD와 삐삐 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삐삐 PD는 잘 지냈나요? 아, 네. 제가 요즘에 엄청 약간 역마살이 낀 건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의지로 좀 해외 많이 나가게 돼서 지구에게 좀 되게 미안한데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몇 주 전 방송에 대만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 사이에 또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와,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저번에도 한 11일 이렇게 다녀왔던 것 같고 이번에도 딱 11일 이렇게 갔다 왔어요. 아, 대만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다시 가셨나요? 사실 이제 네. 제가 커리어를 바꾸고자 생각을 하면서 그쵸?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제 전공이 아닌 분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비전공자는 3년을 대학원에서 썩어야 되는 거죠.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봤는데 그 뇌가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긴장해가지고? 아니요, 뇌가 잃었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분은 좀 사람들한테 많이 해라. 그래야지 이루게 된다. 말이 실현된다. 이러는데 또 어떤 분은 뇌과학자분은 또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까지 공표하면 진짜 너무 뇌가 잃었다고 착각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네네. 그래서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아무튼 대학원을 더 다른 진로로 가고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놀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혼자서 여행을 좀 못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혼자 사색의 시간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강력한 이 대문자이군요. 네, 저는 네. 사색의 시간 얘기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사색의 시간 뭐 대학교 강의실 아니면 철학 강의, 유튜브 강의, 뭐 사람과 교류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나 혼자 생각하면 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네, 저도 좀 그럴 때가 있긴 해요. 네. 사실 사실 이제 마음이 좀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이미 비행기표를 사놨어가지고 그래 이왕 가는 거 그냥 거기서 좀 맨 마지막으로 좀 쉬고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것들 좀 하면서 자유를 즐기다 오자라고 했는데
그게 저를 살게 한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진짜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거기서 친구를 사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분이 집을 좀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그 집에서 뭐 해도 되고 놀러 와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저는 염치 불구한 염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먹고 자고 지내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A는 여기다 버려두고 한국에 큰 일이 없는 이상은 이제 비자를 꽉 채울 때까지 있으려고 저희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재외 투표를 하려고 재외 국민 투표를 하려고 신고까지 다 맞춰두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완전 진짜 계획을 다 해두셨네요. 네, 뭐 가서 이제 뭐 하는 건 영어 공부밖에 없겠지만 영어 공부와 이제 대학원 교수님 어디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뭐 물밑 작업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막 교수님한테 메일도 써보고 교수님이 뭐 대면 미팅 하자 그러면 한국 들어와야죠. 어머, 그렇구나. 네, 물론 온라인 미팅도 할 수도 있지만 대면 미팅이 또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한 6월 달쯤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락을 드리던지 아니면은 제가 뭐 사정을 해서 제가 뭐 지금 대만에 있어서 혹시 온라인 미팅이나 제가 한국 가면 뵈도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드리려고요. 아, 네, 좋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비자가 그때 만료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한국인 여권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너무 좋다. 제가 이제 또 덤벙거려가지고 자주 비자를 신청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네, 좀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여권 정말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유아 PD는 어떻게 지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계속 홍성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걸 배웠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GMO에 대해서 조금 깊게 배우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막 좀 GMO가 안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왜 안 좋은지는 저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화학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농약 제초제 회사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초제를 탁 뿌리고 이제 살아남은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바이러스는 이제 아무리 제초제를 뿌려도 계속 있는 거죠. 슈퍼바이러스. 네, 슈퍼바이러스 같은 건데 그 바이러스를 이제 식물 유전자에다가 합쳤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GMO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식물은 식물 유전자가 있고 동물은 동물 유전자가 있어서 그게 합치는 게 안 돼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 쪽에 가까운 유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식물 유전자에 넣었더니 이제 됐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 식물인 거죠. 그게 GMO인 거죠. 굉장하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 어떻겠어요? 그 식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이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약간 변이 유전자니까 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것도 그렇고 식물은 이제 가만히 있는 유전자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돌아다니는 유전자니까 그 바이러스를 저희가 먹은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농약으로 범벅이 된 그 바이러스를 이제 저희가 먹은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GMO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네, 여기서도 이제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GMO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미국? 네, 미국 같잖아요. 근데 미국은 최대 생산지. 최대 생산지. 근데 수입국. 설마 우리나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죠? 중국?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인데 2위가 한국이래요. 2위가 근데 인구 규모 대비 되게 많이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땅덩어리는 중국, 러시아, 뭐 미국 이렇게 캐나다 엄청 넓은 곳이 많잖아요. 진짜 인구가 뭐 중국은 14억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쳤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에서 그거를 수입했을 때 그 GMO를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은 보통 사료로 써요. 사료로 이제 뭐 돼지 사료, 뭐 소 사료 이렇게 축산하는 사료로 쓰는데 한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국가 1위. 식용 국가 1위. 네, 그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원래 그게 이게 바로 식용을 하는 것과 물론 그 GMO를 먹은 고기를 먹는 우리도 물론 안 좋겠지만 그게 직통으로 온다.
아무도 식용으로는 사용 안 하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걸 규제를 해요, 법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그 쌀을 GMO 실험을 하자 이거를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GMO 생산국에서는 절대 밀을 절대 안 건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로비를 하고 그게 엄청난 무언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절대 사람 먹는 밀, 주식 밀에는 건들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쌀에 걷는 거죠. 오, 역시 굉장한 일들을 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뉴스 속에서 놓치고 살아간다는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농사를 배우고 있기도 한데 그 선생님이 이제 GMO의 심각성을 알고 그러면 우리 토종 씨앗을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홍동에 있는 할머니들이랑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토종 씨앗을 다 모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종자 은행이 있거든요. 종자 은행은 그냥 이제 꽝꽝 얼려가지고 그 대학이나 뭐 좀 연구할 목적으로는 그 씨앗을 이제 준대요. 그게 이제 종자 은행이라 그래서 그 종자 은행이 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이제 받아서 씨앗을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못 준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한테만 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씨앗이 농부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근데 그런 농부한테 주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모아야겠다 해서 이제 씨앗 도서관을 거기서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씨앗 홍동에 있어요? 네, 홍동에 있고 근데 이제 홍동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씨앗을 빌려주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농사를 짓고 그 씨앗을 받으면 다시 거기에 기부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도서관처럼 진짜 빌려주고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키우는 게 네. 사실 종마다 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빌려는 갔는데 발화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1년생과 뭐 4년생 해가지고 그런 씨앗이 수명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씨앗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 도서관에서 그래서 농사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그 씨앗을 받기 위해서. 그럴 만하네요. 왜냐면 씨앗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발화 확률이 떨어질 테니까. 맞아요. 계속 그 씨앗을 보존하려면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300 몇 종을 계속 농사를 짓고 있고 근데 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너무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할머니들한테 그 씨앗을 받으면서 할머니 이 씨앗은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막 시집 올 때는 우리가 이제 요즘은 혼수 막 준비를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씨앗을 혼수를 이제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적은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출판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씨앗을 이제 빌리면은 그런 이야기들도 받아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감명이 깊은 저를 살게 한 것들. 근데 내가 어쨌든 그런 씨앗들로 농사를 짓고 있다. 네.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룸메이트가 이제 씨앗을 서로 나누는 카페 같은 데서 씨앗을 계속 받고 그거를 결국에는 자기가 들고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들이 꽤나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약간 이것도 비건 특인가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제주도에서는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 책을 되게 많이 봤고, 근데 어쨌든 이 씨앗 도서관을 여기서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혹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뭔가? 네, 국가 지원 사업으로도 이제 선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은 계속 그 지원 자금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하니까 그러면 그거에 너무 의존할 것 같아서 아예 그거를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후원금으로만 지금 유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월급 주기도 벅찬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약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맞아요. 오히려 직접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번 기회에 좀 후원을 좀 알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홍동 씨앗 도서관이라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저희 이제 비건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전 세계적인 뉴스였죠? 네, 맞아요. 네, 바로 파면. 자, 파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당했는데요. 네, 그때는 혹시 삐삐PD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대만이었고, 사실 저는 해외에 있으니까, 네네. 이게 혹시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럼 내 그쵸. 환율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환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환전 앱을 켜놓고. 대단한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뉴스에서 감이 있잖아요. 네네네. 감이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쭉쭉 하는데 우리가 계속 옳지, 그렇지, 맞지. 약간 맞아요. 약간 판소리 할 때 약간 이렇게 호응을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네네. 계속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만 안 나오면 된다. 그러나만. 그렇지. 그러나만 안 나와. 너무 맞는 말만 다 속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러나가 나올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아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환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한 친구는 자기 캠코더로 우리 막 리액션 찍고 있고 저희는 막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원래 TV 보시던 분이 있는데 저희가 막 물어봤어요. 우리 대통령 파면할 건데 혹시 너네 더 중요한 일이 있니? 당연히 없지. 없죠. 뭐 너네들은 일상 뉴스 보는데 아마 그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파면 당하는 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인들과 함께 같이 파면을 맞이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면되는 순간 맞아요. 네. 너무 좋네요. 저도 이제 파면을 같이 저는 맞이하지 않았고요. 저는 파면을 혼자 맞이했어요. 진짜요? 네, 혼자 요가하면서 들었거든요. 말도 안 돼. 아시탄가를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파면 뉴스가 이제 그 오전 10시인가? 그때 11시인가에 11시에 나온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파면을 30개를 준비하겠다. 그 파하고 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30개를 준비할 테니까 올 사람은 와라. 이렇게 이제 저희 앱에 올린 거예요, 밴드에. 이 밴드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네 밴드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파면을 이제 즐겨야 되는데 했지만 그냥 그날 수업도 있었고 그래서 가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수업 끝나고 들으면서 요가를 하면서 이제 파면 당했다. 경건한 마음으로 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진짜 그때 그 전전날인가 제가 기사를 읽었었는데 네네. 이게 사실 5대3으로 하면은 파면이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마 후보자가 임명이 그때는 안 된 상태였고 그러면은 6대3으로 가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파면을 질질 끄는 이유가 5대3이 나왔기 때문에 질질 끄는 거다라는 맞아요. 말이 돌았었어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저는 추호에도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파면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헌데에서 너무 끌어서 저도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될까 안 될까 막 너무 걱정하면서 내가 지금 달러로 바꿔놔야 될까 돈을 우리 환율 가치 뚝 떨어지면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랐다. 뭐 물론 지금 환율이 좋진 않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날짜가 4월 4일이었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4월 4일 이렇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죽음의 날. 네, 죽음의 날으로 맞췄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 파면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뉴스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바로 이제 산불 그 소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그 소식도 다뤄야 했던 거는 맞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송을 매 주차해서 바로바로 내보내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식을 함께 즐기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제 여행 이슈로 조금 늦게나마 저희가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를 또 드리면서 산불 얘기도 또 사실 이제 비건
시민으로서 좀 환경을 사랑하는 이들로서 좀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상 산불 피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호주 산불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그때도 호주에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이렇게 직격타로 맞지는 않았어가지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또 이게 몸이 멀리 있으니까 그냥 뭐 잘 복구되겠지 이런 좀 살짝 안일한 마음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삐삐피디는 주변에 피해가 있었나요? 저는 이번에 사실 불이 단 곳이 너무 많긴 한데, 제일 먼저 좀 소식이 들렸던 곳 중에서 눈에 밟힌 곳이 산청이었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산청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뉴스를 산불이 크게 났다라고 본 첫날에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할아버지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피신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얼른 가시라 저는 전화 끊고 나중에 정리되면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또 다시 전화 거셨을 때는 이제 어머니께는 이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이제 상황이 좀 더 불이 근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딱히 이제 막 짐이 뭐 전소됐다 이런 얘기까지 못 들었는데, 네, 아마 근처까지 아마 좀 심각하지 않았을까. 피신 가실 정도였으면 약간 그런 상황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막 집이 탔다거나 뭐 그런 소식은 아직 전해받지는 못한 건가요? 네, 집이 타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네,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그래도 그 주변이 다 탔다 그러면 조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할아버지도 귀농을 하신 거여가지고 이제 막 저도 그 산청이라는 곳에 대해서 인지한 건 할아버지가 귀농하고 나서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마음에 익은 곳, 내가 왔던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 산불이 저도 더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고 만약에 할아버지가 산청에 가지 않았다면 그냥 약간 희미하게 좀 더 다가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런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두가 조금 나아졌으면 좀 회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곤충이라든지 뭐 곤충 외에도 이제 동식물이 너무 많이 맞아요. 새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거기 이제 목장에 갇혀있던 염소가 거의 불에 절반 하반신이 타버렸더라고요. 아이고, 네, 너무 그래서, 아프겠다. 네, 너무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상. 그죠, 갇혀 있으니까. 네, 가축들은 그러니까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조금 그런 가축 축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회의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산림 조성을 다시 해야 하는 시기가 왔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산림을 다시 조성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를 심을지 그리고 기후 위기에 맞춰가지고 그 온도와 식생이 좀 더 바뀌는데 이 바뀌는 시점에서 어떤 나무를 심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계획하고 심을 수 있는 시점이 오히려 될 수는 있겠다라고 안타까운 일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을 해보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환경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이 꺼졌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뒤에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칡 같은 것들이 나무를 감아버리면은 나무가 되게 못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칡이 그래서 많이 제거가 되어야 되고 예전에 저희가 뭐 나무를 베어와서 이렇게 불을 뗐을 때는 그런 칡 같은 것들이 좀 관리가 됐대요. 근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칡들이 너무 많이 뒤덮여 있던 상태였다고도 하긴 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숲을 아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억하던 자연은 잃어버리겠지만 또 기후위기에 걸맞는 또 다른 숲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한편으로는 저는 그 산불이 어쩌면 조금 그 기후에 필요해서 난 게 아닌가?
그럴 거면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나야 되는 산불이라면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고 더 음. 폭우가 잦아지고 더 산불이 나기 쉬워지고 뭐 이런 패턴이 반복되긴 하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내는 방식으로 산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더 논의하게 네. 될 거예요. 아,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네. 이런 식으로 비건 소식을 많이 밀려있던 걸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의 소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비건 먼지 내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네, 삐삐가 탈퇴합니다. 네, 맞아요. 그 비건 네네. 먼지 소개에서도 네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비건 먼지에서 삐삐PD가 탈퇴를 할 예정이고요. 네, 약간 이 얘기 하니까 뭔가 아이돌이 재계약을 안 한다. 네, 살짝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네, 아주 네. 비건 소식의 큰 이슈이네요. 네. 네. 여러분들은 비건 먼지 소식을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건 먼지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 하지만 이제 아이돌이 그 회사를 나간다고 해서 그 그룹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네. 그다음에 그 추억들을 다 배신하고 떠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팬들을 사랑하고, 뭐, 제외할 일이 있을 때는 필요가 있을 때는 콘서트도 같이 하고 그런 것처럼, 예,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사연은 2부에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2부에서 좀 하고 저희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34 그 에피소드에서 한상대 입구역 비건 아이스크림 아케미 메모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케미가 이번에 또 대만 비건 페스티벌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간다고. 네. 저번 주에 갔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제가 딱 이제 돌아오고 나서 네. 이제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갔는데 여기서 이제 림PD랑 다른 이제 비건 친구는 비건 페스티벌에 갔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진짜 고민했잖아요. 지금 끊어야 되나? 그 소식 듣고 네, 진짜 대만이 엄청난 그 비건의 성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케미 한 번도 못 가보신 분 대만에서도 드실 수 있고 여기서는 더 쉽게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를 메모장으로 여겨주시는 거 너무 환영한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해당 회차 제목은 더위를 이기는 채식 여름 보양식인데요. 저희 이제 또 날씨 더워지고 있으니까 이 회차 다시 들으면서 여름 어떻게 이겨내실지 또 더워지는 날씨 어떻게 견딜지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